네, 이렇게 전국적으로 폭염경보가 확대된 가운데 더위의 기세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4년 이후 24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정말 덥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지금 기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1994년 그 기록적인 폭염과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네. 올해는 뭐 좀 깨질 수가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런 그 추세대로 예. 한다면 못 깨질 이유가 없죠. 기록은 사실은 이제 깨지기 위해서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안 깨졌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제 이번 올해 폭염이 지난 7월 10일부터 남부 지방에서 30도를 웃도는 기온이 나타나서 지금 열흘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94년 그 7월과 8월 역시 굉장히 더웠는데 서울의 그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 이걸 이제 폭염 일수라고 하는데 예. 그해 94년 여름에 28일 나타났거든요. 예. 올해는 서울의 경우 지금 33도가 넘는 날이 지금 오늘까지 하면 이제 아마 6일째 예. 계속이 되는데 평균 기온이 33도 말씀하시는 거죠? 최고 기온이 낮 최고 기온이 어. 33도 이상이 날 폭염이라고 하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남은 이제 7월과 8월 충분히 그런 기록이 뭐 거의 비슷하거나 그때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8.4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지금 서울에 나타난 가장 높은 기온인데 예. 과연 그게 깨질 것이냐 이제 이것도 관점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이번 장마 굉장히 짧았는데 네. 저희가 지금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94년과 계속해서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이 94년에도 장마가 굉장히 그렇죠. 짧고 그래서 가뭄이었죠. 94년 예. 여름에 돌이켜 보면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장마라고 하는 어떤 봄과 여름 사이에 하나의 계절이라는 한 달간 있는데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지속이 됩니다. 예. 제주에서 한 7월 20일경 끝나기 시작해서 중부지방은 한 24일에서 5일 끝났는데 예. 올해 7월 11일 장마가 끝났거든요. 예. 그만큼 지금 이 기간에 구름이 끼고 비가 주룩주룩 내서 대기를 식혀줄 이 기간에 불볕더위가 지금 계속이 되고 있어서 연일 계속 불을 때는 인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무더위가 꺾이지 않고 지속이 되는데 이 무더위가 꺾이려면 어떤 비가 와야 되죠. 예. 그 비를 내릴 수 있는 게 이제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물러서 낮 기온이 이 정도 올라가면 상하층 간의 기온 차가 커져서 낮에 소나기 형태의 비가 오는데 이게 열대 지방의 이제 소위 말하는 스콜인데 예. 올해 우리나라 이제 북반구 전체가 상층에까지 그러니까 상층이 무슨 뭐 영상의 기온은 결코 아니고요. 상층치고는 따뜻한 그런 기온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하층 간의 온도차가 크지 않은 그런 열기둥, 열돔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형성이 되어서 대기가 매우 안정되고 바람이 약하고 예. 이로 인해서 이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또 한반도 주변의 바닷물의 온도가 평년보다 높거든요. 예. 우리 한반도 제주 밑에 대만 사이는 평년보다 낮은데 하여튼 그 길로 지금 이제 태풍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열돔 현상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궁금한 게 앞으로도 또 이럴지 계속해서 이럴지 네. 이게 이례적인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가능하다고 봐야 될까요? 올해 유럽 또 예. 중앙아시아, 우리 동아시아, 미국, 미주 쪽 보면 상당히 이례적이죠. 원래 지구 자체를 덮고 있는 공기는 자연적인 변동을 늘 해왔습니다. 예. 우리 체온이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하듯이 예. 그런데 어떤 우리 몸에 이상 현상이 뭐 감기나 바이러스 감염되면 예. 열이 오르잖아요. 자, 이 지구 자체 북반구가 여름철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예. 이게 이례적으로 전체적으로 각 지역마다 유럽, 미주 할 것 없이 그 지역에 지금 최고 기록을 벌써 7월인데 깨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또 1월부터 지금까지의 전 지구적인 기온 변화 추세를 보면 역시 한 3, 4위 안에 드는 따라서 올해 한 해가 다 가고 나면 2018년 연평균 기온이 전 지구 기록을 깰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지금 전 지구의 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는 우리가 2016년 작년 재작년 여름 굉장히 그때도 역시 무더웠거든요. 예. 예. 전 지구적인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가 2018년이었거든요. 예. 2016년. 예. 이제 올해 아마 지금 추세대로 한다면 왜냐하면 이러한 추세가 북반구 지금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12월 지나고 나면 올해가
전 지구적인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그런 그 보도가 나올 걸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 열대야도 너무 감당하기가 힘든데 초열대야 네. 현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되는데 네. 이 초열대야란 게 또 어떤 의미고 또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좀 짚어주세요. 네, 열대야의 정의를 보면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밤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날을 열대야라고 하는데 예. 그게 3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걸 예. 초열대야라고 부르는데요. 예. 지금까지 강릉에 한 번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밤에 30도, 31도 이렇다는 얘기인데 우리 몸이 냉방 장치가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밤이 되거든요. 예. 그 정도 기온이면 또 열대야가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밤에 피로를 풀기 위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통상 잠자기 쾌적한 온도가 한 18도에서 20도가 되는데 25도면 벌써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런 쾌적한 온도보다 따라서 이때 어떤 냉방 적절한 온도 조절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 노약층, 독거노인들은 이 열대야 또 낮에 폭염이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소리가 나오죠. 2003년에 유럽에 40도가 넘는 폭염 이례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유럽 그 선진국이라는 8개 국가에서 7만여 명의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거든요. 예. 이 폭염이 가져다 주는 가장 두려운 게 뭐 홍수래거나 이런 것도 그 물에 잠겨서 피해를 보지만 이 덥다는 이유 하나로 그 어떤 생명을 잃는 예. 이런 게 이제 폭염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죠. 대처 방법이라는 게 결국은 적절한 냉방 뭐 이런 예. 걸 조절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폭염은 전 세계적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그 취약계층, 가난하고 이런 어떤 약한 쪽에서의 사망자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네, 가볍게 볼 그렇습니다.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이제 폭염 경보가 발효된 상태인데 서울도 낮 기온이 36도를 36도 네. 이상 치솟는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게 과연 이 폭염이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인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21일이죠. 그러니까 언제까지라고 딱 못 받기는 어렵지만 대략 1년 중에 가장 높은 시점이 이제 8월 한 상순쯤 예. 됩니다. 예. 결국은 태양과의 관계거든요. 이제 태양의 기울기 시작한 효과가 나타날 텐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지상 한 5km까지의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확 우리나라에 덮고 있고 또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이라고 부르는 한 성층권까지 예. 5, 6km까지의 그 상층 고기압이 덮여 있고 주변의 바닷물의 온도는 높고 구름 한 점씩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계속 군불 떼듯이 지금 공기를 가열시키고 있기 때문에 예. 이 현상은 뭐 당분간 지속이 되는데요.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과연 이때 이제 1994년 경우는 가물고 폭염이었거든요. 예. 제발 태풍이 오라 이랬어요 사람들이. 예. 또 태풍이 하나 오니까 효자 태풍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그 피해를 주는 현상을 효자 태풍이라고 이름을 오히려 더운 것보다 언론이 괜찮으니까. 붙였는데 과연 이게 이제 이걸 흐트러뜨리려면 아까 말했듯이 한 8월 중순 넘어가면 이제 태양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 그 거대한 그 어떤 태양의 에너지는 꺾이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하층 간에 덮고 있는 이런 공기가 흐트러뜨리려면 이제 태풍이 와서 흔들어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예.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게 이제 지금 저 태풍 10호 태풍 예. 안파- 안필이 북상 중이라고. 예, 예.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역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의 위세에 예. 밀려서 대만과 우리 그 제주도 사이 그쪽으로 해서 중국으로 올라갈 것으로 약간 진로가 예상이 되는데 예. 다행히 그 태풍이 지나는 지역은 우리 한반도 주변은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데 예. 그 지역은 평년보다 낮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그렇게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크게 세력은 강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 태풍이 역시 우리나라 쪽으로 와서 이 거대한 북태평양 고기압을 흔들어줘야 되는데 역시 이 태풍으로도 이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태풍이 안 생길 것이냐? 지금 전 지구적인 어떤 순환 측면에서 보면 이 태풍은 평년보다 오히려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과연 이게 뚫고 올 것이냐? 그래서 아마 7월 한 하순경, 8월 초쯤 가면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폭염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이 태풍이 한번 툭툭 치고 북태평양 고기압을 좀 이렇게 약화시킬 그런 조짐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폭염이 사라진다보다는 기온은 약간 좀 누그러질 그런 어떤 기상학적인 요인은 있다. 약간 희망적이지만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8월 초에 가서 이 태풍이 또 다른 또 재난을 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폭염 끝 또 폭우 시작 이런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 상하층 간의 이 안정적인 북태평양 고기압, 상층 고기압 이게 무너지지 않을 걸로 봐서 어찌됐건 이제 8월 말까지는 이런 더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한 하루 이틀 태풍이건 뭐건 잠시적으로 대기를 식히는 효과가 있을지언정 이렇게 그 큰 거대한 공기 덩어리가 쉽게 식지는 않는다 해서 예. 생각해서 앞으로 한 적어도 한 20일 정도는 각오를 단단히 마음으로 이 더위를 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은데 네. 앞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원인이 뭘까요? 지구 온난화가 원인일까요? 산업혁명 이후 우리 인간이 석탄과 석유를 많이 사용한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한 후유증이 예. 지구 온난화지 않습니까? 예. 그 지구 온난화의 어떤 원인들이 이렇게 기후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통계적으로 보면 산업혁명 이전보다 폭염 일수가 한 배 정도 늘었거든요. 지난 100년간 전 지구적으로 한 1도가 상승을 했거든요. 예. 예. 자, 앞으로 지금 IPCC라고 하는 또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이라고 하는 데서 앞으로 2100년까지 그러니까 21세기 말까지 우리 인간이 화석 연료 사용을 각 나라가 좀 줄여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 7위국입니다. 7위국가. 그만큼 이제 인도, 중국에 이어서 많은 그런데 그러면 2도 이하로 줄이자. 그 중에서도 1.5도로 이하로 줄여야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안 나타난다. 예. 만약 앞으로 2100년에 2도가 상승을 하면 여러 가지 생태계 변화, 또 뭐 해수면 상승, 저 아프리카 지역의 식량 감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또 폭우 증가, 폭염 일수 증가, 마치 지금 큰 냄비 속에 미꾸라지 지금 넣어놓고 불을 떼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게 계속 불을 가열하면 미꾸라지가 어떻게 되죠? 죽겠죠. 뭐 문제가 생기죠. 예. 지금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그런 극한적인 비교지만 그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인간이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데 그 지혜는 바로 석탄, 석유를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이 불편하게 됩니다. 그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우리 세대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우리 후손 자손들 세대에서 나타나는 문제인데 예.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문제 그다음에 그로 인해 그걸 이제 폭염 또 그 한파 또 예. 어떤 태풍의 강한 태풍이 온다거나 폭우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어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기후 변화의 한 단면들을 우리가 수시로 지금 체험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좀 인식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뭐 핵 문제, 식량 문제 이런 거 이상으로 이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봅니다.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네.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더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일단 철저한 대비, 그중에서도 건강 관리에 참 유의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염이 가져다주는 피해는 우리 몸에 이제 어떤 고열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온열 환자들 늘어나게 되고 예. 예. 특히 뭐 선진국이건 개발도상국이건 이 폭염에 대해서는 열대 지방은 대개 이 저희도 지방 국가 국민들은 조상 대대로 더운 지방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구 온난화로 더운 지방이 더 더워진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서늘하게 살던 북유럽권이라거나 이 중위도에 살고 있는 온대 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 이러한 지금 열흘째 계속된 이 폭염에 전 지금 거기 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느끼는 그러기 때문에 건강 관리 측면에서 말한다면 가장 더운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불필요한 뭐 외출 삼가해야 되겠고요. 예. 이때 뭐 어떤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예. 뭐 쉴 수는 없는 문제죠. 따라서 적절한 그 물 많이 마셔주고 이런 어떤 그
영양, 비타민 C 공급해주고 이런 대처가 필요하고 특히 야간 열대야 지역에 이웃에 혼자 독거노인 있으면 좀 챙겨주는, 살펴보는 소리 관심을 좀 없는 가져야 되겠네요. 소리 없는 예. 살인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지 않았는데 더위 한 번 폭염으로 유럽에서 7만 명이 사망을 2003년에 했거든요. 이 정도로 폭염이 이제 두려운 존재인데 예.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전지구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추세다라고 한다면 이 폭염이 요즘보다 이게 지금 100년 전보다 한 2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예. 앞으로 이제 이 추세대로면 한 2배에서 4배 정도 폭염이 늘어나게 되니까 어찌됐건 이제 국가적으로 또 예. 그래서 폭염의 사망자를 줄이는 문제는 이건 어떤 개인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어떤 자연 발생적인 그런 어떤 거기에 놔두는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나라의 국가의 수준을 반영하는 게 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줄이기 예. 문제라고 합니다. 더 관심을 갖고 네.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날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